이거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9월 20일부터 봤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9월 20일부터 11월 15일 볼게요. 요때예요, 요때. 기관들이 요때 매집해서 올린 거예요. LG 디스플레이를. 그래서 이 수급 차트를 보시면 요때부터 이제 기관들이 말아 올렸죠. 근데 외국인들은 거의 이제 변동성을 맞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수급을 보실 때 요 외국인들 요거보다는 기관들 수급을 유심히 보자.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드린 거고, 다시 이제 PT로 넘어가세요. 다들 너무 진지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경직돼서 저만 열받는 것 같아서 저 강의는 웬만해서 재밌게 하려고 해요. 왜냐면 주식이라고 하는 게 너무 딱딱해요. 근데 과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뭐 아름답게 표현을 하냐가 가장 관건인데 절대 이제 딱딱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이제 기관들이 이제 산 이제 그 코스닥 업종이에요. GS 홈쇼핑, 파트론, SK 브로드밴드, 포스코, 엠텍 있는데 그 중에서 쌍끌이 매수한 게 SK 브로드밴드나 이거예요. 외국인들은 같이. 근데 대부분 웃긴 거는 한번 제 파트론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인들이 이 차트를 보면 못 따라 사요. 왜냐? 겁나기 때문에. 맞잖아. 이런 정배열 상태인데 따라 사기 참 힘들죠. 근데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은요 이런 거예요. 싸보는 주식. 가슴에 와닿을 거야.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개인들이 주식을 볼 때 항상 보는 관점이 뭐냐면 전 고점 대비 얼마나 지금 많이 빠졌냐 그걸 먼저 봐요. 많이 빠진 기아차 한번 볼까요? 기아차도 전 고점 대비 많이 빠졌구나 해서 들어가요. 근데 파트너 한번 볼게요. 전 저점 대비 이만큼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갈라진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관점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비싼 주식을 더 비싸게 주고 팔자. 왜냐? 한번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븐에 적응이 안 돼서 제가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평지예요. 평지인데 사람이 있고 투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공을 던지게 돼요. 그러면 힘이 있는 한 관성에 벅치기 위해서 어느 일정 순간까지는 가요. 가다가 힘이 떨어지면 다시 내려가겠죠. 땅에 부딪히면 한번 반등을 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이 멈추죠. 근데 이런 주식은 지금 투수가 밑에서 공을 딱 던졌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밑으로 꺼지는 확률도 있고 다시 재차 올라가는 확률도 있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관성이 벅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골사 박경철 씨 아시죠? 그분도 책에 뭐라 나왔냐면 관성이 벅치게 몸을 의지하는 게 최고의 투자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세가 한번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좋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 추세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매매하기 참 힘든 종목이에요. 차라리 대형주 중에서 매매가 이제 괜찮은 종목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미 추세가 우상향 이상이 있다. 밑에서 누군가 투수가 공을 던졌어요. 외국 기관들이 던졌겠죠. 근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렇게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 그게 또 관건인데 내려가는 확률보다는 일단은 힘이 붙였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웅진에너지 참 싸 보이죠. 이런 거 절대 사면 안 돼요. 상장 폐지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제 그게 있고, 오른쪽이 이제 그 기간 동안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에요. 혹시 건설주 들고 계시는 분 없으시죠? 건설주 없으시죠? 지금 건설주가 완전 개박살 나고 있어요. GS건설, 대림산업. 13%야 지금. 네, 힘들어요. 이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대표 건설사가 어디죠? 현대건설인가요? GS인가요? 대리인가요? 시가총액 대비 보면 삼성물산이 가장 커요. 원래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근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딱 보면 굳이 싸 보이거든요, 주식이.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밑에 추세가 개인들이 기관들이 우상향이 우하향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싸다고 하는 것과 하락을 한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나 파트로는 상승하죠.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 포스코도 한번 볼게요. 어디서 한숨 나오시는 분인데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과거 이제 워런 버핏이 투자를 했다고 해서 참 잘 나가는 주식인데, 아니 같이 투자하실 거면 하세요, 포스코를. 근데 과연 3년이고 4년이고 과연 기다릴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관점은 포스코는 좋은 주식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추세가 그렸을 때 그때 들어가자. 좀 비싸게 줘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드린 거고, 그리고 요 이제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부터 1800까지 내려갔을 때 요걸 자세히 보시면 코스피에 속해 있는 종목이 총 897개예요. 그리고 코스닥에 이제 있는 종목이 1000가지예요. 제가 아까 파레토 법칙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 1000가지 종목 중에 상승했던 종목이 200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매하신 분들은 확률 20%에 도전하신 거예요. 강원랜드 가보신 분 계시나요? 카지노 가보신 분 없으세요? 확률 20%에 도전하신 거예요. 근데 투자하신 거예요. 아셨죠? 그만큼 수익 내기 힘든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한 자리 숫자로 수익률을 만족해야지. 물론 지금 지수가 좀 약간 반등하는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보면 지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안전하게 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 2000가지가 되는 종목 중에 주도주를 어떻게 선택을 하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제가 글을 올려드리면 저는 항상 종목보다는 이제 종합 주가 지수를 먼저 올려드려요.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투자 전략을 올려드리는데요. 항상 첫 번째 사진이 주가 지수예요. 코스피 일봉이 뭐 1위1에서 뭐 상승할 것 같다, 하락할 것 같다. 제가 쉽게 표현하면 시장 상황이 나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별 주식도 영향을 받아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지금 대선 테마주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요, 내일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요 다 한가합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먼저 보는 게 종합주가 지수. 종합주가 지수가 현재 포인트에서 여러 가지 재료로 상승을 할 건지 하락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 다음날 내가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 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9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주가가 하락 추세였어요.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냐, 업종 지수를 보는 거예요. 업종 지수. 그래서 설명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업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코스피에서 이제 여기 보이시죠? 음식료, 오리온, 남영유업, 롯데상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업종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업종 지수. 삼성전자는 어딜까요? 전기전자겠죠. 현대, 기아자동차는 운송 장비겠고요. 그래서 이 업종 지수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료품 차트예요. 그러니까 뭐 대상, 오리온, 롯데상가, 농심에서 그걸 이제 압축시켜 놓은 거를 평균값을 나타내는 지수죠. 음식료품 지수가. 근데 지금 보시면 시장은 내려가고 있는데 반대로 상승했죠. 그러면 음식료품 섹터가 강한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반대로 화학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가 흔히 말하는 역별 차트예요. 수익 보기 참 힘듭니다. 대표적으로 화학이 뭐죠? SK 이노베이션, GS, 그리고 OCI, LG 화학. 요 업종은 다 화학 업종에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을 쌓아보인다고 해서 매매하기 참 힘들다. 그래서 업종 지수를 관심 있게 보자.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PT로 넘어가서 앞에 그 사장님 종목 어떤 거 같은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아, 100% 현황이시. 그 앞에 계신 들고 계신 조금씩 갖고 있는데요. 다 말고 좀 큰 종목이 어떤 종목? 크레딧? 크레딧 교육 관련주죠? 네. 수능 앞두고 수능 전에 사셨나요? 훨씬 전에 나왔고요. 수익을 사실 날 뻔했는데 안 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열심히 떨어지더라고요. 그건 이제 끝나고 한번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피트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거래대금을 본다는 건데 아까 종합지가 지수가 반대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제 음식료품 차트는 반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거래대금 이제 상위 종목 중에 오리온하고 이제 대상은 이만큼 수익을 봤다는 거죠. 그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유 의복은 영업무역은 좀 마이너스인데 한세실업이라는 종목은 41%예요. 그리고 의약품, 유한양의 한미약품 그래서 이런 수익률을 봤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LG 디스플레이, 중견 자화전자가 수익률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통신업은 SK 브로드밴드하고 KT가 있는데 이것도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가스업이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가스공사랑 지역 난방공사가 있는데 이런 수익률을 봤다. 그리고 IT 부품주, 코스닥 업종 중에서는 파트론하고 KH파크이 수익률을 봤다. 설명드리고 제가 여기까지 일부를 했는데 혹시 키움증권 사용하고 계시는 분 사용 어디 거 사용하세요? 아, 증권사 그 계좌는 K 혹시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 원리. 그러니까 제가 이평선 강의를 제가 잠깐만 해드릴게요. 이제 흔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기법들은 거의 이제 6.25 당시 때 만들어진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다 버리시면 돼요. 맞습니다. 다 버리시고 근데 주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흔히들 무슨 크로스라고 하죠? 데드 크로스. 그렇지. 뚫고 가면 골든 크로스라고 해요. 예.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 5일선 있죠? 이 5일선 여기 보이시죠? 5일선은 말 그대로 일주일선이에요. 월, 화, 수, 목, 금을 평균치로 나타내는 선을 나타내는 게 5일선이에요. 그럼 21선은 무슨 선이죠? 한 달 선이죠. 대표님 61선은 무슨 선이에요? 61선? 한 달에 21선입니다. 아니, 분기선. 그렇지. 세 달이니까 분기선이 1분기, 2분기, 3분기, 3분기 분기선이에요. 그럼 121선은 반기선, 241선은 연간선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관점은 뭐냐면 SK 이노베이션 과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때 2011년 8월 12일 날 연간선 241선이 붕괴가 됐어요. 흔히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 그냥 데드 크로스를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관이나 외국인이 보는 관점은 뭐냐면요, 요 연간선이 깨진다고 하는 거는 SK 이노베이션 업황이 앞으로 1년 동안 안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선행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이미 이때부터 팔았다는 거예요. 이거 꼭 메모하세요. 241선이 깨진다는 거는 이 업종이 1년 동안 업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 2011년 8월 4일이죠. 그렇다고 하면 2012년 8월 4일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보이시죠? 이때까지 딱 1년이에요. SK 이노베이션 딱 1년이에요. 이때 외국인 기관들이 이미 하방적으로 베팅을 했어요. SK 이노베이션이 실적이 이때 당시 적자가 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베팅을 한 거고, 1년 뒤에 갑자기 요 240선을 뚫고 가죠. 그러면 어떻게 또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SK 이노베이션이 앞으로 1년간 업황이 좋아진다는 것에 대해 외국인 기관들이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트를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물론 뚫고 갔다도 다시 내려갔어요. 근데 여전히 외국인하고 기관 자체는 시각은 뷰는 앞으로 1년 동안 SK 이노베이션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베팅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차트 중에 잘 보는 거는 파란 선 있죠? 61선. 61선. 요게 분기선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죠. 1분기 실적 발표, 2분기, 3분기, 4분기를 하는데, 얘를 한번 들어보죠. 2011년 8월달이니까 3분기예요. 3분기 8월달에 61선이 붕괴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다음 4분기에 적자나 매출 감소가 된다는 것에 대해 베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평선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다. 21선은 이거는 이제 심리선인데, 21선이 무너졌다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는 한 달 동안 안 좋다는 거겠죠. 근데 다시 이제 뚫으면 한 달 동안 좋은 건데, 거기까지 너무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고, 요 61선하고 241선을 관심 있게 보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 중에 이제 잘 보이는 게,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요, 일봉을 보고 주봉을 보고 월봉을 보면 그거는 안 돼요. 월봉을 보고 주봉을 보고 일봉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크게 보자는 거예요. 크게. 근데 SK 이노베이션이 월봉을 한번 볼게요. 요 월봉 요 하나가 완성이 되려면요, 일봉에서는 20개의 봉이 필요해요. 20개. 월봉이니까. 주봉은 5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하나 나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0일 이평선을 지금 강하게 양봉으로 갔어요. 그렇다고 하면 LG 디스플레이는요, 지금 11월 달이죠. 내년 1분기까지 좋다는 거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들이 이미 베팅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고, 제가 해석하는 거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제가 제시하는 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수급 같은 거 체크하시고 보면 되고, 제가 이런 말하는 거는 코스피 200에서 대입하면 확률이 더 좋겠죠. 괜히 뭐 코스닥이나 그 개별 테마주에다 대입을 하면 잘 안 맞아요. 이런 불평선에 대한 세팅을. 삼성전기도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21선 다시 살렸고, 월봉가 여기 하나 더 있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5분 정도 쉬고 2분은 실전 매매는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